지금부터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모집 등록, 모집 활동 진행, 모집 완료 보고, 기부금 집행 사용 종료, 사용 명세 보고 이런 순서이죠. 그럼 먼저 모집 등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품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입니다. 누가 이 대상이 되는지 그 기준을 알면 좋겠죠. 제일 먼저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등록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는 말 그대로 등록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약 20일에서 25일간에 걸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데 법에서 정한 주요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증을 배부하게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의 이해를 돕는 5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모금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부금을 요청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자발적 기부를 수동적으로 받는가입니다. 둘째, 기부금품 모금의 목적입니다. 정해진 공익사업에 쓰고자 하는 모금인가 아니면 임의적이고 사사로운 것인가를 따집니다. 세 번째, 기부금품 모집의 규모가 1천만 원 이상인가입니다. 넷째,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금인가 아닌가입니다. 다섯째, 모집 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인가입니다. 현재 기부금품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및 그 출연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그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한다면 일정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지정 기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에서 정하는 모집 등록은 이 5가지 기준에 따라 그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있죠. 즉, 모든 모금 활동이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요건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금품법에 적용 예외가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활동에 대한 등록 예외인데요. 이 법의 제2조에서는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원 모금을 4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합니다. 첫째,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 정관이나 규약, 회칙 등에 따라 구성원에게 모으는 회비 등의 경비입니다. 두 번째,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고유 활동을 위해 신도에게서 모으는 금품입니다. 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에게 모으는 금품이 있고요. 네 번째, 학교 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동창회 등 학교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돈을 구성원에게 모으는 금품이 있습니다. 이 모집 등록의 예외가 되는 4가지 사항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속감과 결속력을 가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역으로 말하면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은 모집 등록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금품법에서 적용 예외가 되는 법률을 10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등 한 10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각각 특수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각 법률 안에 고유 목적을 전담 기관을 통해서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죠. 그 특별한 기관들이 공익 업무를 수행할 때 경비를 모금해야 하는데 이때 지켜야 할 내용을 해당 법률 안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2가지, 구성원 대상의 모금이거나 법률에 의한 적용 예외기관의 모금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집 등록 대상이 되는데요. 실제 모집 등록은 목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에 적용이 되고
1천만 원 미만의 모금은 모집 등록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모금이 잘 돼서 1천만 원 이상 모으게 되면 모집 등록 대상이 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모집 금액에 따라 등록청이 달라지게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10억 원 이하는 모집자와 단체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 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업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해서는 제4조 2항에서 모집 등록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구제사업, 천재지변과 재난 등의 구휼사업, 불효율 돕기 등 자선사업, 그리고 영리 또는 정치 종교활동이 아닌 다양한 공익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지능이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환경보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건전한 시민활동 등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모집 등록을 할 때 등록청에 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죠. 크게 한 4-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법에서 정한 모집 등록 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둘째, 작성된 모집 계획과 사용 계획의 내용, 특히 그 모집 목적이 적절한지. 세 번째, 임원의 자격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넷째, 동일한 사업으로 2개 이상의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는지. 다섯째,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등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집 등록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금부터는 모집 등록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등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모집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단체 기본 사항이 적힌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법정 서식으로 1365 기부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몇 가지 첨부할 서류가 있습니다. 특히 모금기관들은 모금하고자 하는 내용, 즉 기부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정관이나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증명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서류에는 모집 계획서와 사용 계획서를 소상히 적어서 첨부가 돼야 되는데요. 모금의 내용, 기부금의 사용 내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모집 계획서에는 말 그대로 모금에 대한 계획이 들어갑니다. 모집 목적과 모집 금품의 종류, 모집 목표액, 모집 지역, 방법, 기간, 모집 금품의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모금을 할지, 모집할 내용이 현금인지, 물품인지, 또 모집한 돈과 물품을 어떻게 보관할지 등을 적고 모집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사용 계획서에는 모집한 금품을 사용할 계획, 즉 모집 금품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모집 비용 예상액 명세, 그리고 그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적어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하실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모금을 할 때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죠. 사용 계획서에는 모금 활동을 위한 경비, 즉 모집 비용을 예상해서 세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에서는 모집 비용의 한도를 모집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에서는 모집 금액의 15% 이하, 10억 원 초과해서 100억 원 이하까지는 13% 이하, 100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까지는 12% 이하,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가 10억 원인 단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때 모집 목표를 15%인 1억 5천만 원으로 적어서 제출했는데 연말에 실제 모금 결과는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모집 비용을 쓸 수 있을까요?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목표액 기준으로 15%인 1억 5천만 원을 적었지만 모집 기간 종료 후에 실제 모금된 금액에 따라서 모집 비용 비율을 적용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모집 결과가 7억 원이 되었다면 모집 비용은 7억 원의 15%인 1억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써야 하고, 만약에 미리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그 차액은 보전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 주체의 자격과 신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이력서, 임원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기부금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금단체의 임원, 특히 대표자의 신용과 결격 사유 등을 미리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금을 위한 통장 계좌 사본도 제출해야 하는데, 통장이 여러 개라면 사용하는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해당 계좌는 모집 완료 보고나 사용 완료 보고 때도 통장의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실제 모집 내역과 사용 내역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류가 조금 많다고 느끼고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보면, 모집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모금의 공익 목적을 증명한 서류, 모집 및 사용 계획서, 단체의 대표자와 임원 등 모집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 계좌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모집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모집이 진행되는 동안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면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 등록에 해당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사안은 크게 모집 주체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와 기부금 모집 또는 사용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집자의 정보가 바뀌는 대표적인 사례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주소지 변경,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자나 단체의 주소가 바뀌면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증명서류의 정보가 변경되게 되는데, 이때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모집 등록 때 제출한 모집 및 사용 계획서의 일부가 변경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모금을 오프라인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모금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기존 서류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의 모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등록 사항이 됩니다. 변경 등록 신청은 최초의 모집 등록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수정 반영된 첨부 서류들을 갖춘 후에 등록청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등록 신청서는 최초의 모집 등록 신청서와 동일한 양식입니다.